자, 15번 악마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마 카드 이미지 한번 보실게요. 음. 자, 요거 그림 보시면은 약간 이 배치, 구도, 우리 앞에 나왔던 카드 중에서 이게 연인 카드하고 굉장히 구도가 비슷합니다. 사랑이 깨끗하게 가면은 진짜 연인이 되고 아름다운 연인이 되고 어, 조금 뭔가 힘들고 어렵고 뭔가 집착적이고 이렇게 가면은 약간 부정적으로 가면은 이제 악마가 된다. 이렇게 어,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예, 이 카드는 그렇게 어떤 부정성도 있어요. 부정성. 예, 부정성이 좀 강하게 느껴지잖아요. 일단 악마니까. 막 이게 남녀가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고 막 그런 그림이어가지고 이게 좀 부정적인 의미로는 뭔가 중독적이고 집착적인, 이게 묶여 있다라는 거죠. 예, 어떤 음, 이렇게, 서로에 대한 집착적인 그런 사랑으로 예, 서로를 이렇게 묶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오는 거고. 근데 이게 마냥 그런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음, 긍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그 흔히 하는 말 중에 자기계발서나 그 자기계발 강의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 미쳐야 미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디에 내가 이렇게 집중하고 빠져들어야지 거기에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음, 있다라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것과 관련된 카드가 이제 이 악마 카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빠지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으로 빠질 수도 있지만 긍정적인데 에도 빠질 수가 있죠. 어떤 그 일에 대해서 그 상대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매력을 느낄 때도 이 카드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음, 그래서 그런 어떤 매력이 있는 그런 키워드도 있는 카드가 이 카드다. 네. 중독적인, 집착적인 그런 어떤 부정성도 있고, 반대로 굉장히 그 매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빠져들고, 네, 중독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양날의 검처럼 그렇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약간은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연애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약간 그 육체적인 면에 탐닉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오는 거. 이렇게 성적인 욕망. 그런 음, 게 좀, 그런데 빠져 있을 때도 요 데빌 카드가 이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카드는 이제 다른 타로 덱에서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로 좀 변용이 되는 카드인데 지금 생각나는 카드 중에 하나가 이제 로맨스 타로 덱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그 물랑 루즈의 그 무희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고 뭔가 이 자신의 매력을 굉장히 이게 드러내고 뽐내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표현적이고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인물에게서도 나온다. 혹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나온다. 그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러브 카드하고 비교가 된다. 러브 카드는 뭔가 순수하고 축복받는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악마 카드는 약간 욕망, 욕정 이런 음, 거하고 연관이 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중독에 빠지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제 역으로는 반대로 어떤 그 속박 중독에서 풀려난다라든지 혹은 뭔가 매력적인 이런 키워드도 있는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화 통찰 내용, 이런 중독과 집착, 이런 것에 있어서 상대를 비난하기보다는 일단 나를 먼저 내가 욕심을 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걸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 이런 조언으로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카드는 탑 카드예요. 자, 탑 카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미지를 보실게요. 이게 하늘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쏘아져 내려오고 있는 요거 번개 있잖아요. 이게 이 카드에서 좀 핵심적인 그런 의미를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번개. 번개라는 거는 뭐예요? 갑자기 이렇게 닥치잖아요. 우리가 대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일본에 그죠? 갑자기 어떤 번개가 쳐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다쳤다는.
사망했다는 그런 뉴스를 봤는데 그것처럼 그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이 탑카드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번개가 쳐가지고 탑에서 지금 이게 왕관을 쓰고 있던 왕하고 이제 왕비가 떨어져 내리고 있죠. 그래서 이 탑이 가진 의미는 뭘까, 그러면?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탑은 뭡니까? 이게 높이 탑을 쌓으려면은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려야 되잖아요. 네, 그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쌓아 올린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쌓아 올린 거에 있어서 갑자기 이게 딱 치고 들어와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거죠. 변화가 오는 거. 예, 변화라는 키워드하고도 관련이 있고 뭐가 갑작스런 일을 당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부정적인 것도 있고 이제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갑작스럽게 생기는 일에 있어서는 자, 긍정적인 거는 뭐냐면 우리가 쌓아 올리는 것 중에서 좋은 걸 쌓아 올리는 걸 수도 있잖아요. 어떤 선업을 쌓아 올리면 예, 거기에 있어서 좋은 결과가 어느 날 눈에 보이는 결과가 갑작스럽다라고 느끼지만 사실은 우리는 쌓아왔던 거예요. 네, 그 결과가 오는 거고 반대로 어떤 악업, 어떤 부정적인 그런 어떤 에너지들을 계속 내가 쌓아 올리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한 뭐 5레벨까지 올 때는 좀 봐주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10까지 왔어요. 꽉 찼어요. 그러면 이제 그 꽉 찬 어떤 임계치, 한계점에 왔을 때는 이렇게 번개가 치는 것처럼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그 쌓아 올린 것을 딱 쳐낼 수 있는 어떤 사건이 생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커다란 변화와도 관련이 있고 갑작스런 뭐 사고, 사건, 네. 좋은 걸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계획이나 일이 갑자기 이제 바뀌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 네, 탑 카드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런 정과 역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갑작스러운 것 중에서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이제 요렇게 이제 정하고 역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거에 관련되어서 일단 심화 통찰 내용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 네, 다 연결이 된 비슷한 얘기예요. 예기치 않은 사건. 예, 요것은 예기치 않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사실은 예기치 않은 일이라는 건 없다는 거죠. 예, 큰 사건이나 이 사고 이런 거는 사실은 계속 우리가 쌓아온 것의 어떤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커다란 사고가 생기기 전에 이 약간의 어떤 경고 신호, 예, 작게 오는 것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교통사고라고 했을 때 이게 살짝 뭐 부딪히는 사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경고를 주는데 거기에서 뭔가 내가 계속 뭔가 잘못하고 있어요. 잘못 살고 있어. 그러면은 이제 큰 사고로 그 어떤 내가 쌓아온 것에 대한 어떤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예, 우리가 예, 사는 삶에서 이제 항상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상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왜 이제 교통사고가 이제 나가지고 왜 이렇게 뭐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상담을 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의 카드를 봤을 때 이제 이 탑 카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뭔가 내가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뭔가 상대방을 탓한다라든지 뭔가 억울하다고 한다라든지 약간 그런 부정적인 그런 에너지들이 쌓여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탑 카드는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카드는 예, 별 카드입니다. 예, 별 카드 한번 보실게요. 일단 이 벌거벗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다 이제 드러내도 부끄러움이 없는 거거든요. 당당하다는 거예요. 이 별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일단 생각을 해봤을 때 과거에 나침반이 없었을 시절에 음, 현대문명이 발달하기 전에 우리가 별을 보고 방향을 음, 딱 보고 갔잖아요. 이게 그 별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방향을 볼 수 있는 것이 별이다라는 거죠. 예, 방향을 음, 알려주는 거. 예, 방향을 음, 알려준다라는 거는
예, 뭔가 희망을 제시한다라든지, 예, 그거하고 희망이라는 키워드하고 음, 연관이 되는 거예요. 별이라는 거, 방향, 예, 별 이꼬르 방향 음, 이꼬르 희망. 예. 음,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는 당당함과 음, 자유로움, 예, 그런 에너지 안에서 그 사람의 음, 모습이 어떨까요? 굉장히 빛나겠죠? 반짝반짝 빛나겠죠? 그런 의미하고도 이제 연관시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 음, 빛나는 사람을 우리가 연예인, 예, 음, 연예인을 스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타를 보고 선망하고 그 사람들을 쫓아가려고 하잖아요. 음, 희망을 갖고 그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그런 희망 방향이라는 키워드하고도 또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물을 붓고 있는 게 우리 절제 카드, 예, 거기하고 좀 비슷한, 예, 그런 그림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절제 카드는 이제 개인과 개인의 절제와 조합이라고 한다면은 별 카드는 세상과 나의 결합과 조합을 의미를 한다. 음,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이제 역으로 읽는다 그러면 별이 희망인데 정방향이, 예, 희망인데 그럼 여기라고 한다면 뭔가 희망이 없다, 방향이 안 보인다, 뭐 이렇게, 예, 부정적으로 읽어주시면 역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직업은 조금 이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예. 각 분야의 어떤 예술가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관련이 있는 직업이다. 요 카드가 나왔을 때 이제 직업을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음, 저 사람이 뭔가 드러나는 일을 하고 있구나. 뭐 예술가라든지 뭐 연예인이라든지 남들에게 좀 인기가 있는 뭐 음, 인플루언서라든지 이제 이렇게 직업을 추측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뭐 애정운 관련돼서는 이 상대방을 별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선망도 있고, 또 이렇게 별이라는 거는 좀 멀리 있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예,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렇게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나와 레벨이 맞지가 않아가지고, 음, 예, 좀 멀리 있다라고 느끼는, 좋아하지만 음, 좀 다가가기 어려운, 예,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이 별 카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모두가 별이고 그걸 불태워서 빛을 내는 게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하고 관련된 우리 별 카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카드는 이제 별 나왔고 달 나오고 해 나오고 이렇게 이제 차례대로 음, 나오는데요. 다음 카드는 이제 달 카드입니다. 달 카드 또 이미지 한번 봐주실게요. 음, 예, 요렇게 음, 어떤 카드에서 지금 뭔가 가제가 올라오려고 하는데 못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제가 뭐냐, 일단. 가제는 우리 무의식을 의미를 해요. 우리 음, 잠재되어 있는 거. 숨겨진 거.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물속에서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예, 막혀 있죠. 여기 앞에서 음, 개 두 마리가, 그죠? 이렇게 짖고 있어요. 왜, 개들이 왜 짖고 있냐면, 불안해서 짖는 거예요. 근데 왜 음, 불안할까요? 달밤이에요. 그래서 잘 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달밤은 보이지가 않아요. 좀 음, 껌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껌껌할 때는 불안함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짖는 이유는 그게 뭔가 드러나지 않고 있어가지고 잘 보이지 않아서 그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짖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음, 달 카드는 그렇게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 감춰진 것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렇지만은 뭔가 지금 잠재되어 있는 것은 있어요. 이 무언가가 음, 일어나고 있다라는 어떤 운명, 직감, 요런 거하고 키워드하고 관련이 있는 카드예요. 음, 뭔가 이제 달밤이어가지고 어둡고 깜깜하지만 뭔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곧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뭔가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네. 마냥 이게 부정적인 건 아니고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게 드러났을 때 어떤 걸지 몰라요.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게
뾰족뾰족한 게 태양처럼도 보여요. 그래서 무슨 이게 일식인가? 뭐 이렇게도 보이기도 하는데 음, 일단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달님의 표정이 이렇게 고개도 숙이고 있고 눈을 감고 있고 일단 눈을 감고 음, 있다는 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 예, 그래서 이렇게 뭔가 어둡고 어, 보이진 않지만 불확실하고 약간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지만 운명적으로 직감적으로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느낀다. 예, 이런 것과 관련된 카드가 이 달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달을 어떤 이제 성으로 따지면 이제 여성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성은 일단 우리 여성성이라고 할 때는 뭔가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하기보다는 조금은 수용하고 감추는 예, 그런 어떤 상징성이 있죠. 예, 그래서 달이라는 것은 이제 여성하고 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태양의 뾰족한 부분, 여기서는 이제 달과 태양, 이게 달하고 태양하고 겹친 건데, 이제 태양이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뭔가 스트레스, 신경 과민, 이런 거하고도 좀 연관이 음, 되어 있다. 이렇게 이미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을 일단 여기서 이제 건강적인 거 한번 볼까요? 건강적인 것에서는 이제 우울증, 뭔가 히스테리, 정신과 질환이라든지 건망증, 편두통,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되는 거, 생리불순, 야맹증 이런 것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심화 통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요거는 불안감과 관련되어서 이제 풀어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달이라는 것이 어떤 불안함, 불확실한 거, 음, 거기에서 느껴지는 두려움, 이런 건데, 자, 우리가 왜 불안감을 느낄까라는 것에 대한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감각이 그 경고를 주는 거라는 거예요. 어, 뭔가 일어날 일이 지금 다가올 일이 있는데, 뭐 어떤 일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데, 불안하다? 그러면은 그 일은 이제 뭔가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 사건이나 사고가 날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를 일상에서 조금 이제 실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약간은 내가 좀 뭔가 불안하다 그러면은 내가 뭔가 관계에서나 어떤 게 일의 처리에 있어서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이제 요거를 먼저 좀 점검을 해봐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렇게 했으면 안 됐던 건데,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됐던 건데, 내가 그런 말을 했으면 안 됐던 건데, 이제 요렇게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점검을 하는 순간, 인지를 하는 순간 나의 에너지는 그때부터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네, 그거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일어날 어떤 사건, 사고, 그거로부터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생활의 지혜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불안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고마운 감각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예고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를 점검하라고 신호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달카드를 딱 봤을 때 그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뭔가 일어나고 있어. 근데 그게 어떤 좀 두려운 쪽이야. 좀 안 좋은 쪽으로 뭔가 자꾸 이 에너지가 간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그거를 체크를 하고 가시면은 그걸 바로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에너지를 바로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카드, 선 카드 보실게요. 선 카드 이미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 카드는 우리 이제 유니버셜 웨이트 78장 중에서 가장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는 음, 카드이다. 이렇게 보는 카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태양이 떠 있을 때는 어때요?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달 카드 완전히 대비되는 거죠. 네, 달밤에는 깜깜해서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태양이 아주 이렇게 밝게 떠 있는 이 낮에는 모든 것이
아주 또렷하게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그 관계나 일에 있어서 좀 명백하게 그 전후 관계가 보이고, 뭐 상대방의 어떤 진심이 느껴지고, 이런 식으로, 예,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예, 판별할 수 있을 때도 이제 이 카드가 나오고, 어떤 음, 일이나, 예, 어떤 상황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게 전개될 거라는, 예, 그런 암시를 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카드의 상징들을 한번 보시면 이제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아까 그 별카드처럼 이렇게 벌거벗고 당당하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어떤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이에요. 당당한 모습,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가 의미하는, 천진난만함, 순수함, 그런 게 있고, 이 말이 있습니다. 말의 색상이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이 흰색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순수함, 이것 또한 어떤 순수함을 의미를 하고, 또 말이라는 동물이 가지는 그 상징성, 어떤 진취적인 모습, 예, 전진하는 그런 에너지, 예, 그것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말 카드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깃발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붉은색, 열정, 진취성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네, 빨간 깃발을 들고 있다라는 거는 아주 진취적으로 나아가게 된다, 열정적으로 어떤 펼치게 된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해바라기 또한 어떤 그 햇빛, 그 햇볕의 의미하고 좀 비슷한 상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밝음을 음, 상징하는, 예, 그런 게 이 해바라기다. 이게 이제 뒤에 이제 마이너 카드에서도 이제 나오는데 뭐지? 여왕인데 그 지팡이의 여왕이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해바라기가 좀 두드러지게 보이는데, 그 이제 음, 해바라기가 얘기하는 거는 그 태양의 어떤 밝은 기운, 당당함, 요런 음, 에너지를 이제 강화시켜 주는 게 해바라기의 이미지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방향으로는 이처럼 이렇게 뭔가 충만하고 뭐 앞날에 대한 좋은 비전이 있다라든지 막 의욕이 넘치고 또 뭔가 명백하게 보이고 뭔가 행복하고 막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여기 아이가 있기 때문에 뭔가 출산 소식, 예, 요거하고도 좀 음, 연관일 수가 있어요. 음, 자, 그런데 이제 역으로는 반대로 이렇게 막 약간 의기소침한다라든지 뭐 낙심한다라든지, 예, 이런 식으로 이게 부정적인 것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음, 이제 카드가, 예, 제가 첫 시간에,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냥 밝은 것만도 없고 마냥 어두운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양면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타로 카드 중에서 가장 밝고 긍정적인 카드지만 이게 음, 마냥 밝고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어떤 리딩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는 조금은 부정적인 것도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정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이거는 좋은 카드야, 이렇게 딱 인지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카드에는 양면성이 있다. 네,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직업은 이제 아이가 있어가지고 뭐 유치원, 유아, 아동, 교육 이런 것하고 이제 관련돼서 나와 있고요. 그 장소와 관련돼서는 이제 태양이 쨍쨍 쬐는 그런 더운 음, 나라라든지, 예, 뭐 축제, 이렇게 즐거운 분위기가 있는 음, 곳, 페스티벌이라든지, 예,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고, 이게 또 이제 금전은 굉장히 좋죠. 햇살처럼 뭔가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로 인해서, 네,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심화 통찰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요게 그 행복의 카드이기 때문에 가장 밝고 긍정적인 카드이기 때문에 이제 음, 행복이라는 키워드와 관련해서 이제 정리해 놓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 이제 행복을 느끼게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 행복하냐면 일단은 즐거워야지 행복할 수 있다는 건데, 그 즐거움이라는 거는 어디서 오냐면 어떤 보석을 선물 받아서 이제 즐거운 것이 아니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서 나의 행위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즐거움이라는 에너지가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 즐거움이 이제 어떻게 오냐면은
내가 뭔가 역할을 해줬잖아요. 상대방한테 역할을 해주면은 상대방이 인사를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면 그 감사의 에너지를 이제 내가 먹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먹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나의 즐거움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쌓이고 쌓이면 즐거움이 또 기쁨이 되고 기쁨이 나중에는 이제 행복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 에너지가 쌓여가면서 행복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의 삶을 사는 이유는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인데 그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어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이타행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카드는 저지먼트 심판 카드예요. 네, 심판 카드 이미지를 한번 보실게요. 이게 지금 핵심 그 포인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관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맞아요. 그래서 색이 지금 뭔가 이상하죠. 회색과 약간 연두색이 섞인 듯한 그런 색깔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관에서 나오고 있어요.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 죽었다라는 거는 실제로 이렇게 죽은 것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뭔가 풀이 죽었다라고 할 때도 죽었다라고 하잖아요. 어떤 뭐 포기를 했다라든지 뭔가 실패했다라든지 그런 힘든 상황. 예, 그게 이제 관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뭐 관계로 따지면 어떤 이별의 상황, 끝난 거를 얘기하는 게 이제 이 관이 의미하는 건데 죽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깨어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예, 하늘에서 이제 나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죽었던 것이 깨어난다라는 그런 어떤 부활의 의미, 예, 그게 이 심판 카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를 얘기를 해요. 이게 동물로 따지면은 우리 불사조 생각하시면 돼요. 잿더미로 이 덮인 거기에서 불사조처럼 이렇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서 새로운 것이 생겨나서 이렇게 하늘을 날아가는 그 불사조의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뭔가 다 죽은 것 같았는데 새롭게 태어나는 거,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 근데 무엇 때문에? 어떤 소식 때문에 뭔가가 알려지고 있어서 나팔 소리가 들려서. 예, 그래서 새롭게 시작이 된다. 부활이 된다, 재기를 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카드이고, 이 뭔가 소식이 들려온다라는 게 강조되는 상황도 있어요. 음,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식이 들려온다라는 게 강조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이 강조될 때도 있겠습니다. 다 연관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정방향으로는 뭔가 이제 좋은 변화가 오는 재기를 하게 되는 새롭게 되는 뭐 사랑에 있어서는 이제 재회가 되는 되살아나는 그런 사랑에서 좀 많이 나오는 카드가 이 재회 카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역방향으로는 이제 반대로 그렇게 재기불능, 뭔가 이제 완전히 실패한 상황, 다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것으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직업에서는 이게 어떤 소식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아나운서 음, 이렇게 좀 관련이 있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애정운 쪽으로는 이제 재회, 뭐 재혼 이런 거 이별 후에 다시 만나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음, 하는 것으로 많이 쓰입니다. 예. 타로 우리 이제 유튜브 보시면은 그 연애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저지먼트 나오면은 거의 뭐90% 이상 이게 재회로 읽는 음, 카드가 이 심판 카드예요. 음. 자, 그럼 이제 신마 통찰 내용에서는 그 재회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게 회복이 되려면은 뭘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음, 이게 만약에 어떤 재회와 네, 관련된 카드잖아요, 이게. 그래서 네, 재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시간만 지나고 나서 서로에 대한 어떤 그리움으로 만나는 거, 이게 감정적인 거잖아요. 음, 그걸로 만나게 되면은 똑같은 원인 때문에 또 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네, 헤어질 때는 그 어떤 그런
그리움이나 이런 그러니까 어떤 감정적인 것 때문에 이제 싸워서 헤어졌겠지만 그 원인에 있어서는 분명히 두 사람의 잘못이 있어요. 각자의 몫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알고, 그게 네. 뭔지를 알고 노력을 해야지, 그거를 고치려고 해야지 다시 만났을 때 그 관계가 좋게 만나져가지고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데, 그 똑같은 문제를 안고 그냥, 아, 저 사람이 너무 보고 싶다. 너무 그립다.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재회를 하게 되면은 똑같은 문제 때문에 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 노력을 해야지. 헤어진 네. 상황에서, 네, 그런 어떤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 네. 노력을 해야지 다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왜 헤어진 것 같으세요? 뭐, 이런 질문을 또 해본다라든지, 네. 네. 뭐가 문제였는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네.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이 카드가 나왔을 때. 네. 자, 드디어 이제 우리 메이저 카드. 마지막 카드, 예, 21번, 예, 세개 카드입니다. 예, 22번째 카드예요. 우리가 0번부터 시작을 했기 음, 때문에, 예, 22번째 카드지만 번호는 21번. 월드 카드 한번 보실게요. 자, 요 카드 보시면은 지금 이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이 월계관 있잖아요. 월계관. 네. 이게 우리 처음 시작한 카드, 0번 카드. 영, 예, 그 바보 카드에서 나왔어요. 음, 월계관이 나왔어요. 조그맣게 있었어요. 0번 카드에 보면은 머리에 이렇게 쓰고 있었거든요. 음, 네, 이제 머리에 쓰고 있었는데 이게 얘가 이제 여행을 한 거예요. 바보가 여행을 해가지고 모든 이 인생의 여정을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메이저 카드 에너지들이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어떤 상황들, 여정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건데 그런 어떤 인생의 여정, 여행을 다 마치고 나니 이제 월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커진 거죠. 0이 되게 커진 음, 걸로 보이지 않으시나요? 예, 0이 아주 어, 커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모든 어떤 여정이 끝났고 하나의 어떤 순환, 음, 주기가 끝났다,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끝이 났다라는 건 약간 좀 부정적인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끝보다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이게 완성되었다, 마무리되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타로 카드가 이게 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0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중간에 운명의 수레바퀴를 지나서 하나의 커다란 그 원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맞물려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세 개 카드가 나왔다라고 해서 이게 마무리되고 완전히 끝이 아니라 이 또한 새로운 시작으로 가는 에너지를 품고 있는 카드예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배웠던 죽음 카드하고 좀 비슷하죠. 죽음 카드도 뭐가 끝나고 이제 새롭게 시작을 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카드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금은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죽음 카드는 어떤 우리 상황에 있어서 부정적이고 어둡고 힘든 에너지가 끝나고 어떤 희망이 있다. 그 희망을 찾아서 새롭게 시작을 한다라는 어떤 특정 사건을 의미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세 개 카드의 의미는 조금 더 좀 망라해서 좀 커다란 의미로서 어떤 에너지, 어떤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의 주기가 끝나고 뭔가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시작으로 가는, 예, 조금 더 긍정성이 좀 강하다라는 느낌으로 어떤 한 챕터가 끝난다. 우리 책이 있으면은 1장, 2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1장, 하나의 챕터가 이제 끝나고 새롭게 시작이 되는 그런 에너지를 가진 카드가 이제 월드, 이 세계 음, 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카드 이름 자체가 월드잖아요. 세계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어떤 해외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은 뭔가 해외 관련돼서 어떤 일을 하게 된다라든지, 예, 그런 식으로 연관을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해외 관련된 일이라든지 뭐 해외에 나갈 일이 있다.
이런 음, 거하고도 연관 지어서 이 카드를 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동물들 아까 우리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에서 내 귀퉁이에 그 동물들이 황금상이었잖아요. 예, 조각상처럼 되어 있었는데 여기 실물로 나와 있죠. 예. 그 황금색으로 어떤 이게 뭔가 가리워져 있던 듯한 미완성인 듯한 것들이 이제 완전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모습, 그러니까 어떤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 동물들이 얘기를 하는 그 에너지가 있어요. 뭐 황소는 뭐 추진력 이런 거, 뭐 재물과 관련된 거, 독수리는 통찰력, 뭐 사자는 리더십, 뭐 카리스마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윤서님께서 그 이제 여인의 나체, 여인의 표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편안함, 뭔가 이게 딱 끝났으니까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제 좀 편안한 표정을 짓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나체라는 것은 우리 이제 타로 카드에서는 어떤 다 드러낸다라는 의미에서 어떤 순수함이라는 키워드로 좀 많이 가지고 가요. 아까 태양 카드에서도 어떤 순수함을 의미를 했었었죠. 예, 그것처럼 이것도 나체 여인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순수함이 있다. 그리고 이제 보라색으로 이렇게 휘장을 두르고 있는데 이 보라색이라는 것은 어떤 권위라든지 이 굉장히 귀한 염료였다라고 하죠. 보라색이라는 것이. 그래서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들만 쓸 수 있는 색이 이제 보라색이었는데 그런 권위와 관련돼 있고 그런 색을 쓸 수 있는 계급은 이제 종교직에 계신 분들. 그래서 어떤 신성한 것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보라색 휘장은. 어떤 신비로움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정방향으로는 뭔가 이렇게 완벽한 마무리, 한 사이클의 완성, 이런 키워드가 있고, 이제 역방향으로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뭔가 완성되지가 않았어. 마무리되지가 않았다. 네, 이런 의미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으로는. 자, 그리고 이제 직업적으로는 예, 이렇게 외국과 관련돼서 월드기 때문에 어떤 외국 회사나 뭐 통역, 무역, 외교관 이제 이런 거하고 연관 지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게 제가 읽는 키워드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어떤 한 인간의 모습으로 봤을 때 어떤 성숙함 네, 어떤 인격적으로 성숙하다라든지, 좀 우리가 말하자면 어른스럽다라고 하는, 흔히 표현하는 이제 그런 키워드하고도 연관이 된 거예요. 되는 카드예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읽는 해석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어떤 그 내담자의 에너지가 굉장히 뭔가 성숙한 어떤 뭔가 한 단계, 어떤 레벨을 올라선 듯한 그런 모습이다. 예, 완성된 모습이다. 성숙한 모습이다. 그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뭐 따라서 따르는 사람들도 많겠다. 이런 거하고도 이제 연관이 되는 카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완성이라는 거 하고 이게 굉장히 좀 이제 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마무리가 되는 것, 진짜 우리 삶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무리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 상태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살고 있느냐? 우리는 결국은 하나의 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지구에서의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강의를 꼭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